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이제 밤 11시 30분입니다. 전호편의 안보정론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 세 명이 지금 현재 전국을 읽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항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서초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저의 슬로건은 서초 구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서초를 만드는 것을 모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그야말로 세금 폭탄 문제, 어제 오늘 만난 분 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민 가야 되겠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못 살겠다 이겁니다. 은행 융자도 다 막혀 있어서 못 살고 그래서 딸 신용카드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으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집을 팔면 또 양도세 될 거 아니냐. 하소연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전 국민이 겪는 고통, 크든 작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다. 이건 OECD 발표가 OECD의 통계 자료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세금 폭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죠. 다음 선거에서 이러한 세금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실패에서 오는 민생 경제의 파탄 그리고 김정은 짝사랑과 김정은 추종과 굴종에만 매달리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그야말로 검증된 인물들이 여의도에 많이 가서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얘기한 대로 정면 돌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매체로서 전호편의 안보 정론을 선택해 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또 대통령이 조국을 끼고 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국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고 온통 몸통이 다 비리 의혹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빚을 지고 있다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선량한 우리 국민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과연 빚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인지 어느 기자가 좀 제 방송 보는 기자가 있으면 이거 내일 청와대에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 빚이라고 하는 것, debt 영어로요. 이 부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도대체 조국한테 진 빚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일을 잘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잘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비리 의혹에 빠져갖고 고통을 받는 거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은 민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내가 배웠다.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우리 국민이 대통령답구나. 대통령을 잘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아니 그렇게 빚이 있으면 끝까지 민심과 싸우는 게 낫죠. 조국을 장관직에 앉혀놓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의 수준에서 높이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인식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또 한 번 자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더욱이 웃기는 것은 이러한 조국 인권 보호를 제대로 하라고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이런 조국 일가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인권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빙자해가지고 인권위에다가 공문을 요청했어요. 똑바로 조사하라. 그리고 고발해서 검찰총장이 조사받든 그 밑에 수사 검사들이 조사받든 조치를 취하라. 인권위를 압박하려고 공문을 보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떠벌렸어요.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이제 담당관인지 직책도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오직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기억력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 이런 걸 보면요. 저도 열불이 나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방송하다 보면.
돌아 한 번씩 실수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을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센터장인가요?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디지털 소통센터장입니다. 강정수. 예. 13일날 어제 오후 브리핑할 때 뭐라고 됐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청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바로 하자니 속보이고 한 달 동안 딱 가지고 있다가 겨우 나온 게 인권에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검찰 조사라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인권위가 오늘 오후 3시에 공문서를 반송했어요. 그 반송한 이유는 뭐냐? 청와대가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다 물어보니까 그 언론을 접촉하는 담당이 모른다고 답변해버렸어요. 알아보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청와대가 잘못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쓸어 담으려고 한 건데 모르겠다. 그러더니 저녁 이 뉴스가 몇 시에 나왔냐면요. 이 뉴스가 저녁 6시 23분에 처음 입력했고 수정이 9시 6분입니다. 이 뉴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날 저녁에 그러니까 9시 한 8시 반쯤 됐겠죠. 오늘은 입장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놓고서 언론의 대응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이 10개라도 이럴 때는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잘못해가지고 검찰 말 안 듣니까 좀 손 좀 보려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도 검찰이 안 움직이고 여당이 나서도 안 움직이니 인권위를 나서서 조정해서 하려다가 실패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국민이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국가기관이 제일 나쁜 게 국민에 대해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데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고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데 그 국민을 속이려고 하느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일 나쁜 것이지. 용서를 빌면 됩니다. 용서를 빌면. 우리 국민들이요. 전 세계에서 이 용서할 수 있는 폭도 제일 크고 분노할 수 있는 폭도 제일 커요. 우리 국민은 제가 보기에 한 절반이 이 감정의 극과 극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국민만큼 정치 박사가 없어요. 예.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더더욱이 문제는 뭐냐? 이 국가인권위는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서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난 가을에 국가인권위 위원장 국회에 답변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여성분 제 이름 잃어버렸는데 뭐 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이름 그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논리에 어느 한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 포털 검색 창에서 검색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법대 교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울법대 교수라고 해도 조국 같은 사람서부터 시작해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서울법대 교수라고 같지 않아요. 이번 조국을 보니까 저는 서울법대 교수라고 하면 그야말로 법에 관해서는 박사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 박사가 있어요. 이런 법대 교수 기소당하면 법대 교수 자격 박탈할 수 있는데 서울대 총장 국회의원하다 간 사람인데 이런 총장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를 또 망쳐놓고 있다. 저도 정말 서울대학 나온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대학 나온 것이. 정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니 서울대 총장은 뭐가 무서워가지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한다. 규정에 딱 나와 있는데 추가 자료 요청하고 뭘 합니까? 총장 자리 내놔야죠.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가 총장까지 달려가서 입후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들이 뽑아줬으면 그건 뭡니까? 국립대학 대학 총장답게 제대로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대학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동양대 최성해 총장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가십시오. 우리 오재세 총장인가 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흥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또 망신스럽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자, 똑같이 조국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재밌는 게 벌어졌어요.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3대, 4대 의혹 있죠. 조국 일가,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우리들 명원 특혜 대출, 이 사건 수사팀 절대 해체하지 말라. 이 청원 수가요,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2,971명이네요. 조금 전에 10시 25분 기준. 이 청원인이 얘기한 이 사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말이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국 인권위에 넘긴 거 뭡니까? 청원 숫자가 20만 넘었죠. 자, 그러면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는 인권 청원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다 보내야 되겠나요? 또 인권위에 보내나요? 아니면 뭐 검찰에 보내나요? 아니면 대통령한테 보고가나요? 한번 지켜보시죠. 청와대, 그 유능한 청와대가 어디에 또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한 달 동안 답을 안 하고 기다릴 것인지. 조국 때 그랬잖아요. 한 달 기다렸다가 인권위 줬으니까 20만이 넘었으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답을 하게 돼 있든가 뭐 그래요. 자, 이제 청와대에 얼마나 현명한 유능한 답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가 막힌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이미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행안부와는 직제 개편안을 실무협의까지 진행됐는데 느닷없이 이틀 줄 테니까 검찰한테 의견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얘기해봐야 의견 내봐야 검찰 의견 받아주겠습니까? 어차피 추미애 망신당했는데 추미애 성격으로 올 때 더 망신당할 것도 없다 밀어붙여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추미애 장관의 업무 특성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취합 의견을 지금 대검에서 모아가지고 반영하지 않을 걸 다 알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직제 개편안이 확정돼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검찰에서는 기존 일선 검찰청 부서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해갖고 취합해 두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지멋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해버렸어요. 이러니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 내부망에 유감과 그야말로 이러한 봉건적 명예는 따르지 마라. 거역하라. 지금 사표 내는 사람들, 검사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마 자고 나면 오늘 430명 정도의 검사가 그러한 사직하자, 명을 거역하라 이러한 내부망에 지금 댓글을 달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검사의 난이다. 자고 나면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겉 모양새만이라도 추미애 장관이 후폭풍을 좀 덜어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검찰 역시 윤석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장이 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정식 취임했어요. 그러나 중간 간부 부장차장 검사들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칼날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추미애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에 부실장을 했던 정모 씨 이미 지난 2일 날인가요? 한번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선거 공약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정모 부실장 소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또다시 불렀어요.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제 저녁 때 7시에 직제 개편안을 다 퇴근한 다음에 쏟아 부었어요. 검찰이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아무 죄도 없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모 부실장을 오늘 전격적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그야말로 울산 시민의 수건 중에 수건 사업인데 한 번도 실행되지 않다가 대통령의 친구가 시장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병원 설치 작업이 됐어요. 이러니 여기에 과연 어느 정도나, 근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내 대선 공약이었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 공약 더 이상 검찰 수사하지 말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지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도 맑게 알아듣겠는데 법률가인 검사들은 얼마나 맑기를 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랑곳이 하지 않고 정무실장 딱 불러다가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현재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당시에는 민정비서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 씨가 2017년 9월 달에 이광철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실의 선임 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정 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실 선임 행정관과 오찬이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도 이제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동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정모 실장은 추미애가 대표할 때, 그 다음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미애가 대표할 때 그때 경선도 실시하지 않고 송철호 시장을 전략 공천하고 임동호한테는 당시에 고배 총영사 같은 공직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서로 파트로 맞교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경선 포기 대가 아니냐, 이런 것이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한병도 정무수석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한병도, 임종석, 김경수 이런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다, 불출마 대가는 아니었다, 공직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것이, 이렇게 해명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밤 뉴스를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찍, 요즘은요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인사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송을 상당히 일찍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일찍 계신 분들은 제 방송 꼭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남는 시간에요 제 지역구에 있는 지인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할 때마다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불쾌할 때도 많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 민주당 정부 여당이 이렇게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인기를 왜 자유한국당이 못 가져가느냐, 핀잔 받는 얘기도 많고 무작정하고 나쁘다고 비판하는 반대 정파 세력 국민들도 제법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은요, 제 방송을 듣고 그나마 위안을 하고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켜보면 어느새 한밤중에도 방송을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서 당당하게 압승을 해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우리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